요 띄워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제사이동통신을 탄생시켜 보려고 참 양승태 전 정통부 장관님을 모시고 열심히 뛰고 있는 한현대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제가 한 23년 이상을 통신공사에 또 입사를 해서 K 때 한 1년 반 전에 그만두고 그다음에 제사이동통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김민성 교수님께서 이 통신 사업자들의 위기, 물리방밖에 없어서 이제 경쟁이 없다. 이 경쟁력이 없는 통신 사업에 다시 또 네 번째 사업자로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게 금방 와닿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의 남산미치 집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전화가 있는 집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화가 이제 모든 가정에 다 전화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화 가입자가 우리나라 가구 수가 지금 한 3천만 가구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2,200만까지 가구 전화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전화가 쓰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전화는 보기에는 똑같은 옛날에 쓰던 전화겠지만은 옛날의 전화가 아니고요. 인터넷 망위에 그냥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근래에 들어서 보시면요. 한 15년 전에 카폰이 나왔습니다. 카폰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굉장히 전화도 잘 되지도 않는 거 무게 잡고 참 자랑을 했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카폰 스타일이건 좀 들고 다니니까 거의 무기 수준의 커다란 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게 대당 가격이 한 700만 원씩 했었습니다. 그때 700만 원이면 엔간한 사람 연봉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 거를 들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저도 핸드폰을 2개, 3개씩 쓰고 국민 누가 핸드폰을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세계적으로 최초를 좋아하고 또 최첨단을 좋아하는데 정말로 통신에서 우리가 세계 최초다. 누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건 정말 한국이 내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라고 통신에서 내놓은 것이 와이브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에 그 전화를 갖다가 각 가정에 넣기 위해서 교환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 교환기를 개발한 거는 그냥 외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카피를 떠서 계량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시켜서 수입 대체 효과를 낸 거고요.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핸드폰 시장이 열린 것도 미국의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CDMA 기술을 갖다가 저희가 상용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상용화를 성공을 해서 우리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겁니다. 퀄컴만 돈을 벌게 해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CDMA 기술이 2세대 통신 기술인데 3세대 통신인 WCDMA 기술이 3세대 통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적인 전 세계 통신 선진국으로서 인정받은 거는 저희가 CDMA 기술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근데 CDMA가 나오고 나서 좀 있다가 저희가 이 와이브로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그 와이브로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김성 교수님 옆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을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게 유선에서는 지금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인터넷밖에 없습니다. 전화 네트워크가 없어요. 전화망이 없어요. 이 와이브로는 뭐냐면요. 무선에서의 인터넷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시면은 이제 전화망은 다 없어졌어요. 유선에서는 인터넷망만 있습니다. 그럼 무선에서는 이제 무선에서도 인터넷망만 존재를 할 뿐이고 앞으로는 음성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는 형태는 남아있겠지만 이거를
뒤에서 서포트라는 네트워크는 현재의 네트워크는 이제 쓰이질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3G라고 하는 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게 4G라고 하는 말씀 요즘 많이 들었죠. LTE선전하면서 굉장히 4G 얘기를 많이 한다, 통신사들이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4G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4G라고 할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은 3.5G 내지는 3.9G 정도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무선에서 전화망은 없어지고 데이터망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인터넷은 데이터망이거든요. 그러면 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지금 저기 070 전화기 쓰시잖아요. 그렇죠? 070 전화기 들고 외국 나가서 많이 쓰시잖아요. 국제전화 요금 많이 내려고. 그렇죠? 인터넷은 접속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접속을 하던 미국 가서 접속을 하고 아프리카 가서 접속하는 접속은 똑같은 접속이에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뭐가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쓰시는 전화 있잖아요. 전화를 갖다가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면 공짜입니다. 그냥. 지금 스카이프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인터넷에 접속해서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유선으로 써서 그러지 만약에 다니는데 무선이 인터넷이 돼 있으면요. 그냥 공짜 전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지적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 요즘에 전화 별로 안 합니다. 다 문자로 합니다. 문자가 뭐죠? 데이터입니다. 이게.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통신사가 굉장히 경쟁력을 잃었죠. 예, 계속 잃고 있습니다. 정말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를 했죠. 저는 이제 그럴 때에 그 통신공사일 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저희가 전화를 개설을 안 해주면은 옛날에 사실 전화 개설하러 오면 팁도 주고 그랬어요. 요즘에 누가 그럽니까? 선물을 줘야지 저기 핸드폰 사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한번 뒤바뀝니다. 이 통신사들이 왜 경쟁력을 자꾸 잃고 가냐면요.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자기들은 안 바뀌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제가 데이터망을 깔게 되면은 음성통신이 무료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신사들은 현재의 돈을 이 핸드폰에서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회사를 운영을 해가지고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장사를 해서 남는 돈이 100원을 팔았을 때 10원이 나오면은 굉장히 장사를 잘한다고 봅니다. 근데 재작년에 2010년에 SK의 영업이익률이 SK텔레콤의 영업이익률이 처음으로 17%가 됐습니다. 그게 올라가서 17%가 된 게 아니고요. 40몇 %씩 남겨먹다가 20몇 %에다가 17%가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남겼습니다. 그만큼 이 보이스 통신에서 엄청나게 돈이 남습니다. 보통 통신사들의 원가를 계산할 때는 아주 세부적으로 가면요. 저희가 데이터를 한 비트를 보낸다고 해요. 디지털은 이제 비트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1, 0, 1, 0 이래갖고 보내는 거예요. 요걸 하나 보낼 때 돈이 얼마나 드느냐를 따지는데요. 어쨌든 이거 하나 보낼 때 예를 들어서 1원이 든다고 하죠. 그런데 이거를 음성을 팔면은 똑같은 1원이 드는데 음성으로 팔면은 이거를 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로 팔면은 1원밖에 못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신이 안 보셔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그 영수증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 뒤에를 보면은 음성은 초당 1.8원, 데이터는 메가당 0.005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환산을 해보면요. 데이터에 비해서 음성을 5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김인상 교수님은 계속 데이터에서 돈을 낮출 수 있다는 그걸 하신 건데 사실은 음성에서 5분의 1로 낮춰도 통신사는 돈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선에서의 인터넷 환경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무선에서 인터넷이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싼 가격에 음성은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뭐 카카오톡과 뭐 이렇게 됐는데요. 카카오톡이 나오니까 지금 바로 통신사들이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톡 해보시면 전화가 될 때는 잘 되고 안 될 때는 안 돼요. 트래픽을 갖다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요. 그래서 그걸 사업을 성공 못하게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데이터 사업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쓰더라도 그게 음성도 데이터거든요.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나가면은 소비자가 쓰게 되면 저희는 데이터 요금을 받습니다. 근데 얼마만큼을 받느냐? 기본적으로 음성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5분의 1로 받을 수가 있죠,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데이터 요금을 25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가가 무지 낮아집니다. 실내로요. 제가 와이브로 얘기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와이브로를 상용화시킨 게 약 5년 전입니다. 상용화 제품을 처음 내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 와이브로가 개발돼서 한 5년 정도 전, 6년 정도 전에 기사를 보시면요. 전 세계 통신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와이브로 시대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텔이 와이브로를 시작했고 전 세계가 아주 와이브로가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발 기술인 토전 기술인 와이브로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와이브로 사업자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LTE 사업자 지금 인재 생기고 있어요. 상용화를 한 데는요, 지금 외국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전국적인 상용화를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기술인 와이브로를 활성화를 안 시키고 LTE를 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통신사의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 좋은 와이브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는 와이브로를 얘기를 다시 드리면 5년 전에 그러니까 와이브로 네트워크를 KT와 SKT가 이제 수도권에다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에 한 1조를 들였어요. 1조를 좀 넘게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1월 달에 수도권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지방으로 보내고 수도권을 와이브를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한 번.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걸 지방으로 했기 때문에 물량이 똑같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얼마가 들었냐면은 2,300억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물량이 만 3년이 지나자마자 5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 중에 300억은 공사비였어요. 그러니까 장비값은 5분의 1로 줄인 게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컴퓨터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시면 가격은 떨어지면 성능은 올라갔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업이 그렇게 싸게 주면 장사가 되냐? 장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됩니다. 장비 가격은 떨어졌죠. 성능은 높아졌죠.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성으로 뻥튀겨서 파는 게 아니고 데이터에서 우리 그냥 고속도로에 여러분들 고속도로 지나가면 통행료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스포츠카가 지나가면은 10원 받고 트럭이 지나가면은 100원 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여기서는 그 차이를 둔 거는 고속도로는 이 고속도로에 이제 트럭이 지나가면 도로가 상하니까 그런 건데 저희는 차 한 대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작은 차가 지나가면은 데이터를 조금 썼으니까 돈 1원 받고 어떤 사람은 데이터를 2개 썼으니까 2원 받고 그 양에 따라서 그야말로 그대로 종량제를 데이터로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여자를 5명을 태웠기 때문에 돈을 더 받는다. 그 사람이 빨간 차를 탔으니까 돈을 더 받는다. 이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KT에서 스마트 TV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는데 스마트 TV를 영화를 주고받고 하는 거는 그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지 네트워크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 네트워크를 쓴 거에 대한 대가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때까지는 지금 여러분들 LTE 쓰면서 저보고 LTE 참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LTE가 빠른 게 아니고요. 이 LTE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영상을 다니면서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유선 인터넷을 집에서 쓸 때 동영상을 충분히 봅니다.
향후에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차 안에서 동영상을 보고 싶으면 내가 그냥 영화 보고 싶으면 봐요. 그 정도 빠른 기술이 언제 나왔냐? 올해 말에 나옵니다. 그렇게 빠르게 이동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은 올해 말에 나옵니다. 이것이 LTE로 얘기하면 앞으로 2년은 더 있어야지 나옵니다. 와이브로에 의한 것이 올해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기술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에 소비자들한테 정말 싼 값에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브로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동안에 네, 우리 항상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동안에 이게 기사가 나는데 이것이 미국에서도 데이터 시장으로 넘어가겠다는 기사가 난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표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5년 전에 만든 와이브로가 지금의 LTE하고 성능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와이브로를 안 쓰고 LTE를 쓰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4세대 통신은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또는 LTE 어드밴스드입니다. 저희는 4대 통신에 와이브로 어드밴스드를 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넘어가고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이 통신 요금이 너무 과다하고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트래픽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제사통신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주변에서 양수택 장관님이 정보통신을 대표하시니까 좀 이거를 끌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 오른쪽 밑에를 보면요. 기존의 통신사의 요금과 비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통신사에서 52,000원을 내면은 음성을 250분을 씁니다. 그리고 막내는 1000분을 줍니다. 이 막내라는 거는 KT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24,000원이면은 막내 통화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막외 통화, 그러니까 SKT나 KT로 전화할 때는 250분을 쓸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52,000원짜리가 기존 요금은 1.5기가밖에 못 주는 반면에 저희는 2기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제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데요. 이 비교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통신비의 반값보다 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